넷플릭스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학교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고 많은 학생들이 좀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좀비에게 물리는 사람은 좀비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학교는 좀비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좀비로 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좀비에 물린 사람들 중에서는 바이러스에 면역된 자들도 있었는데요. 드라마 내에 확실하게 면역된 사람으로 나온 사람은 남나, 귀남, 은지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과학선생인 병찬과 청산도 면역된 인간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좀비의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면역된 인간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부를 때는 무증상 감염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절반만 좀비라고 해서 절비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인간의 정신 상태를 유지하면서 좀비의 신체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새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좀비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서는 밝혀진 사실이 거의 없는데요. 아마 이들에게는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좀비 바이러스는 인간의 몸에 침투해서 인간을 죽인 다음 그의 육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면역된 인간의 경우에는 인간과 좀비 바이러스가 공존하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좀비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기생하면서 원래 인간과 한 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들은 인간의 사고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뇌의 정신세계만 인간일 뿐 그들의 몸은 좀비와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좀비들처럼 어떤 상처도 회복되는 재생 능력이 있었으며 인간을 잡아먹고 싶다는 식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인류라고 칭해도 될 만큼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존재들이었는데요. 절비가 된 귀남과 남나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이들은 점점 진화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비 바이러스 특징이 급속도로 진화를 한다는 것인데요. 바이러스가 일반적인 사람의 몸에 있을 때에는 진화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지만 면역된 인간의 몸에 있을 때에는 더 빠른 속도로 진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서 남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녀가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온조는 수개월 만에 남나를 만나기 위해서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학교의 옥상에서 남나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남나의 모습은 몇 달 전과 똑같아 보이면서도 어딘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평온함과 위압감이 동시에 느껴지고 있었는데요. 남나는 도시에 혼자서 살아남았으며 도시에 있는 좀비들과 다른 면역된 인간들과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무증상 감염자들이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악하게 행동하는 것과 달리 남나는 사람을 해치지 않고 선한 행동을 해왔는데요. 그녀는 수개월 동안 절비들과 좀비들의 악행을 막으며 혼자서 외로운 전투를 해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나는 몇 달 전보다 더 강한 존재가 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녀는 온조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긴 다음 다시 좀비들과 싸우기 위해서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학교의 옥상은 상당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면역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뛰어내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남나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곳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신체 능력이 이전과는 다르게 더 진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앞서 귀남이 학생들을 공격하러 옥상으로 찾아왔을 때 그는 옥상에서 떨어지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면역된 인간인 귀남은 부상을 치료하긴 했지만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최근 남나의 모습은 몇 달 전의 귀남보다 더 강한 존재가 된 것이죠. 무증상 감염자가 진화를 하고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먹을 때마다 강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귀남은 인간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배가 고플 때마다 사람을 잡아먹는 짓을 해왔습니다. 그가 허기진 상태에서는 힘이 약했지만 사람을 잡아먹고 난 다음에는 이전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절비들은 인간을 잡아먹고 그것을 에너지로 삼아서 계속해서 진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면역된 인간의 몸에 있는 좀비 바이러스는 인간의 세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세포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해왔는데요. 그들의 몸 안에 있는 좀비 바이러스는 동물을 먹을 때보다 인간을 잡아먹었을 때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죠. 면역된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게 되면 그의 몸 안에 있는 좀비 바이러스의 진화가 더 빠른 속도로 촉진되는 것 같습니다. 남나도 절비가 된 다음부터 인간을 보면서 끝없는 식욕을 느꼈는데요. 그녀는 선한 존재였기 때문에 인간을 잡아먹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나는 자신의 욕구를 참고 견뎌왔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죽은 인간을 잡아먹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해친 것은 아니기에 그녀가 피해를 준 것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남나는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좀비에게 있어서 인간을 잡아먹고 싶다는 욕구는 인간이 음식을 보면 식욕을 느끼는 것처럼 해결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남나는 도시에 혼자 남아있으면서 생존을 위해 죽은 인간을 잡아먹는 행동을 계속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수개월 동안 도시에 머무르면서 죽은 인간만 먹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녀가 남아있는 도시에는 인간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개월의 시간은 죽은 인간의 시체도 부패해서 사라질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남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줄어든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식량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좀비나 다른 면역된 인간을 잡아먹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인간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남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하지 않았을 것 같지만 악행을 저지르는 면역된 인간이나 좀비들을 잡아먹는 것은 남나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녀는 무증상 감염자들과 전투를 벌이고 난 다음 그들을 처리한 뒤에 어쩔 수 없이 무증강 감염자들을 잡아먹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식량이 없는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남나가 면역된 인간을 잡아먹으면서 그것이 그녀의 진화를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생각되는데요. 면역된 인간의 유전자 구조는 일반적인 인간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녀가 그들을 잡아먹음으로써 그녀의 몸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남나는 수많은 전투와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좀비들과 면역된 인간들을 흡수함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존재로 다시 태어났던 것이죠. 그녀가 운조와 헤어지기 전에 나와 같은 존재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남나처럼 진화된 인간들이 여러 명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들 중에는 남나보다 약한 존재들도 있으며 남나와 같은 강한 존재도 있을 듯한데요. 시즌2에서는 아마 귀남보다 더 강한 면역된 인간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들 중에서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듯이 사람들 중에서도 좀비를 없애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에서 국정원의 사람들이 좀비들 몇 명을 실험체로 쓰려고 데려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좀비 연구를 하면서 군사적인 목적과 같은 어떤 이익을 위해 좀비들을 사용할 것을 의미했는데요. 좀비 바이러스는 강력한 위협이 되지만 동시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시즌2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어디까지나 뇌피셜이긴 하지만 남나가 도시에 혼자 남아서 먹을 게 없었다는 점과 그녀가 몇 달 뒤에 더 강한 존재로 진화했다는 점에서 남나가 면역된 인간과 좀비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은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회가 기다려지네요.